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직이란 말보단 이제는 이란 말로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안녕하세요. 2015년 1월 17일 토요일 노동과 세계 41번째 방송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정호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체류탄 이야기 할 거고요. 2부에서는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님 인터뷰 하겠습니다. 터키의 10대 소년이 최루탄을 맞고 9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것을 계기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숨진 베르킨 엘반 군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이스탄불 옥메이다드 지역의 사원 인근에서 수만 명이 모여 추모 집회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류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마산상고 1학년 김지율 학생의 주검, 그리고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분이라면 화생방 실습 이런 것들 생각나시겠죠. 우리나라에서 체류탄 사용은 98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기업 상표가 붙은 체류탄이 터키 거리에 나뒹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체류탄 수출 중단하려는 캠페인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최한희 캠페인 코디네이터 이렇게 돼 있네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최한희입니다. 캠페인 코디네이터 딱 감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저희는 회원들이 많이 캠페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캠페인을 또 잘할 수 있을지 캠페인을 조직하고 또 캠페인을 기획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서 저희가 캠페인을 하기도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엠네스티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제 엠네스티 소개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국제 인권 단체로서 이제 전 세계에서는 지금 300만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약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가 사형제도 폐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체류탄 같은 무기화 인권, 그리고 이주 노동자,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기계 대응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국내에 어떤 위험 상황이 있거나 할 때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요. 아주 훌륭하고 중요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언제나처럼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원고를 류미경 국장이 써오셨는데 어떻게 자기소개를 해놨나 하면 진행인 듯 아닌 듯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항상 저의 역할은 좀 애매하죠. 참 이게 벌써 몇 달째 고정 진행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끝끝내 인 듯 아닌 듯 이러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어제 방위사업청 다녀오셨어요. 어떤 일로 다녀오셨나요? 저희 이제 터키로 한국산 체류탄이 수출이 된다라는 소식을 좀 듣고 이제 방사청에서 수출을 허가해주는 기관이거든요. 네. 근데 이미 수출은 허가를 이제 했고 그래서 이 수출 허가를 빨리 취소하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연대단체들과 함께 어제 방사청 앞에서 요구를 좀 가졌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점차 하도록 하고요. 어때요? 그 언론들의 반응, 관심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체류탄 관련 문제는 좀 사실 언론에서 많이 관심이 없을 거라는 좀 걱정을 했는데 제 걱정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터키 기자님도 오셔서 네, 아무래도 저는 좀 더 많은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모니터를 다 못한 채로 이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민주노총도 참여했어요, 그죠? 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민주노총이랑 항상 이렇게 가까이서 연대를 하는 디스크라는 터키의 민주노총이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네. 한국에서 터키로 조만간 이제 대대적으로 최루탄이 수입되려고 한다. 그래서 터키에 있는 단체들이
지금 모여서 이제 한국 정부에 수출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좀 민주노총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요청도 있었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터키를 잠깐 이렇게 경유해서 당시 신승철 위원장하고 이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캐스크라고 터키 공공노총 위원장님을 게지파크에서 만나서 잠깐 담소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캐스크 위원장께서 민주노총이랑 이제 터키의 민주노조들이 이제 연대를 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그 한국의 최루탄이 터키로 들어와서 터키의 노동자들의 시위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니 이걸 막는 거를 좀 이렇게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터키 게지파크 운동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네, 2013년이었죠. 네. 2013년에 그 터키의 이제 옛날 여의도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여의도 광장보다 옛날 90년대 여의도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 생기기 전에 네, 탁심 광장인데 그 옆에도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공원이 있어요. 거기 이제 나무도 많이 있고 이렇게 이제 자연을 이제 도심에서 이제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그거를 이제 도로를 정비하고 쇼핑몰을 세운다고 터키 정부가 이제 그 나무를 다 깎으려고 했었어요. 이제 지금은 대통령이죠. 당시 터키의 총리 선법을 바꿔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에르도안 총리가 이명박처럼 이제 토건 사업을 통해서 뭔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나무를 깎고 이제 쇼핑몰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 나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이제 조그만한 규모의 그 이제 공원에 텐트를 차리고 그 이제 농성을 하는 그런 이제 시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과도하게 또 공권력을 동원을 해서 탄압을 했고 이것이 이제 터키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커다란 시위로 이렇게 발전을 했던 이제 그런 운동이죠. 우리가 작년이죠. 그 바레인 이 체류탄 수출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회사 만드는 회사에도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해서 이 중단된 적이 한 번 있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터키란 말이죠. 그 어제 기자회견 네. 엠네스티가 주축이 돼서 어쨌든 진행한 거니까 기자회견 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한국 정부에서 한국 체루탄 제조업체로 수출 허가를 내줬고 그래서 이제 1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터키 정부가 190만 발의 이제 체루탄 및 시위지나 장비를 수입을 하고자 했다는 입찰 공고를 내서 저희가 1월 중순까지 일단은 한국 업체가 따낸 이게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한번 선적을 이제 막아보자라는 입장에서 좀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었던 거였고요. 기자회견에 좀 가장 주요로 요구했던 사항은 2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미 이제 수출을 허가를 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취소를 하라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방위사업청에서 가지고 있는 수출을 규제하거나 수출을 허가하는 기준이 아직은 저희가 보기에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좀 점검하고 강화하라는 것을 요구안으로 좀 내세우는 기자회견을 가졌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체류탄 하면 한국 80년대 한국 그야말로 체류탄의 거리였죠. 근데 80년대 10년 동안 사용된 체류탄이 187만 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6월 항쟁이 벌어졌던 87년에 67만 발이 사용됐다고 해요. 이것도 엄청난 양인데 아니 190만 발을 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예, 이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저희가 국제 엠네스티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터키 당국이 시위대를 향해서 쏜 이제 그 양과 비슷하고 또 이제 썼으니까 비축을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축하려고 좀
그것을 위해서도 수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0만 마리 지난 2년간 써왔던 그 양과 비슷하고 그 종류도 비슷하게 저희가 좀 확인했었습니다. 야, 이 터키 참 독한 정권이네. 우리 이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10년 동안 썼던 것만큼이나 몇 년 동안에다 쏟아붓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민주노총이 이 캠페인에 함께하게 되는 이유, 그다음에 어떻게 해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013년 6월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게시파크 운동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수출한 체류탄이 게시파크 운동을 진압하는 데 쓰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체류탄을 제작하는 회사에 항의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마침 ILO 총회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의 노동권 탄압에 대해서 특히나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 반려, 그다음에 정교조, 법의 노조와 등등등의 그 사안을 알리기 위해서 한 13명 정도가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모인 노동조합 활동가들하고 뭐 이러저런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 자리에 터키의 디스크 민주노총, 그다음에 캐스크 공공노총 이제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 대표단이랑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당시에 이제 게시파크 운동이 막 시작될 때였고, 이 운동을 이제 지지하고 이제 노동조합도 동참을 하기 위해서 디스크 캐스크가 총파업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 이제 민주노총도 지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제네바에 있었는데 이제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뭐 간단하게 이제 터키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그런 이제 뭐 인증샷 찍기 액션 이런 거라도 좀 하는 게 어떨까요? 제안을 해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준비하고 있었을 당시였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터키에서 길에서 최루탄 껍질을 주었는데 거기 한국이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대광이라고 써 있는데 뭔가 한국말인 것 같다. 네. 이제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수출된 게 아닐까 싶다라고 이제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네. 근데 거기 보니까 뭐 주소가 경북 칠곡 어디 뭐 이렇게 적혀 있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맞구나라고 그 회사를 막 찾아봤더니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영문판은 약간 좀 주소가 따로 있었는데 tioges.kr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루탄뿐만 아니라 각종 시위 진압용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최루탄을 수출하는 업체, 제작하는 업체, 그리고 우리는 고품질과 그다음에 적시 공급을 약속을 지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때 이제 공급을 합니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는 그런 이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터키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터키 민중들의 그런 이제 시위, 그리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행동을 이렇게 막 준비를 하면서, 한국은 여러분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이제 민주화 운동을 지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던 차에 터키 길바닥에서는 한국에서 수출된 최루탄이 이제 발견이 됐고, 그걸 보고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요. 지금도 최루탄이라고 검색을 하면 대광화공이에요. 여기 사이트가 바로 뜹니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제보를 받았는데요. 그 무렵에 또 바레인에서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대광 화공이 아랍에 수출하는 요 라인에 있던 어떤 분이 자세하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국회의원들하고도 의논을 했었고, 또 경찰, 방사청하고도 얘기를 해서 어쨌든 그때는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터키에 무려 190만 발을 수출하겠다는 이런 거고요. 어제 기자회견문 보니까 뭐 안전수칙 준수, 인권 침해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 조건을 걸고 터키로 체류탄 수출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방사청 관계자랑 통화를 했을 때 어떻게 승인이 된 거냐라고 했더니 이제 뭐 워낙에 뭐 인권 상황도 그렇고 해서 그 터키 정부가 안전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그 업체가 받아서 제출을 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일부 수출을 허가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미 터키에서는 과거 2013년부터 뭐 더 불거지긴 했지만 그때부터 과도하고 무차별적으로 이 체류탄이 사용됐다는 걸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터키 당국에서는 국제조약이라든지 국제교약에 사인을 서명을 하는 국가인데 이미 그 국제교약도 어긴 국가가 종이 한 장짜리를 냈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이제 우리의 어떤 의지를 고려할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정부에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네.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주열 학생, 눈에 박혔어요. 그 체류탄이. 근데 그 체류탄이 어떻게 써 있었나 하면 영어로 군중을 향해 사용하지 말 것.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바레인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휴먼 라이츠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바레인에서입니다. 3년 동안 체류탄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70명 정도, 최소 7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휴먼 라이츠 보고서에 보면 영세라고 표기된 시신이 있어요. 근데 태아입니다, 태아. 임신 중인. 임산부가 체류탄을 맞아서 죽은 거죠. 그래서 임산부와 영세인 태아. 이렇게까지 극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위험성은 이미 우리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고 터키에서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경찰이 이제 뭐 정방향으로 쏘거나 이제 직접적으로 근거리에서 이제 발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 4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고 2명 정도는 체류탄이 머리에 박혀서 사망하는 좀 아주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계속 전해 왔었습니다. 네. 이제 시점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워낙 많이 수입했던 거 다 쓰고 이제 또 쓰려는 것일 텐데, 이 시기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터키에서 지금 대량 체류탄을 수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뭐 저희가 추측을 하건데 이제 정부에서 5월 중순까지 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5월에도 총선이 터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대규모 집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정부는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좀 저희가 활동가들이 추측을 해봤었습니다. 네. 이번 이제 총선이 그냥 총선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터키 대통령이 이제 터키 총리였는데 세 번의 임기를 총리로 재임을 했다고 해요. 12년 동안. 그런데 터키에서는 3번 이상 총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장기 집권을 하고 싶지만 다시 총리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을 이제 직선으로 뽑는 그런 식으로 이제 헌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이게 뭔가 평행이론 같긴 한데 박근혜가 당선이 될 때 51.6%였잖아요. 네, 네. 지지율이. 네. 근데 이 에르도안 이 양반은 51.8%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의회에서 임명하는 게 대통령이었는데 직선으로 바꾸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키운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시 이 대통령 중심제로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이제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통의 선거라면 최루탄을 굳이 이렇게 대량으로 수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좀 굉장히 큰 민중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언론노조에서도 성명서를 냈었는데 터키 이 대통령이 그 작년 이제 부패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패 스캔들을 이제 예전에 이제 같이 그 정치 연합을 하던 세력이었던 언론 그다음에 검찰 등등에 진출해 있는 이런 세력들이 이제 돌아서서 이 부패 스캔들을 수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막 밝히고 이러니까 언론인들을 대거 한 400명 정도 줄줄이 체포를 하고 연행을 했던 그런 이제 최근에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뭔가 그 민중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그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참나. 한국 체류탄으로 장기 집권하는 독재자 이런 꼴이 되겠네요. 네. 어쨌든 중단시켜야 될 텐데 이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2013년에 우리가 민주노총이 이 체류탄 제조 수출업체인 대광화공이죠. 예. 항의서한도 보내고 이러저러한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중단되긴 한 그 바레인의 사례고요. 그러니까 대광화공에 이제 서한을 보냈을 때는 당시에 이제 우리는 경찰의 네, 허가를 맞아요. 받고 네네, 네. 합법적으로 수출을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이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 입장을 보였죠. 어쨌든 저는 업체에서는 경찰의 허가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방위사업청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이 방위사업청의 역할은 뭔가요? 사실은 체류탄 같은 경우는 두 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경찰청에서는 주로 이제 그 체류탄 그 통이라고 하죠. 그거를 허가를 해주는 곳이고, 방사청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물질, 그러니까 CS 가스 같은 경우가 이제 방사청에서 군용 물자로 좀 포함이 되어서 이제 군용 물자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희도 약간 헷갈려서 네. 대응을 할 때 그랬었는데요. 업체 말 따르면 그래 정부가 허가해줬는데 무엇이 문제겠느냐. 그러면 정부에서는 허가해줄 때 무엇을 근거로 허가를 해줬느냐가 저에게 문제가 되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정부가 그런 허가를 그 근거들이 너무나 좀 석연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좀 새로운 거 알았네요. 껍데기는 경찰청, 알맹이는 방사청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어쨌든 우리가 노력하는 바, 적어도 한국 체류탄이 백수십만 발이 터키 민중들의 인권을 탄압하는데, 또 민주화 열망을 억압하는 데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것일 텐데, 어떻게 이전의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전에는 저희와 좀 직접적으로 같이 연대해서 좀 작은 성공을 만들었던 거는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바레인 사례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013년에 저희가 바레인 쪽에서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스탑 더 시먼트라고 해서 선적을 멈춰라라고 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 시민단체 힘이 필요하다라는 좀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혔고, 저희도 당연히 한국에서 이런 체류탄을 만든단 말이라고 해서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같이 좀 연대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좀 크게 봤던 것들은 한국 정부는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비난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바레인 워치뿐만이 아니라 바레인 시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탄원도 보내고 온라인으로 이 문제를 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좀 많은 압박을 느껴서, 이제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데요. 2014년 1월 7일 날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확인하기로는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인권단체, 방위사업청에서 그 인권단체의 어떤 압력이 있어서 잠정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라는 기사를 저희도 확인하면서, 우리의 어떤 캠페인이 좀 힘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깨알 같은 자랑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제보 받은 것도 있고, 민주노총이 이러저러한 공식적인 활동을 한 것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랍 쪽 이 팔로워, 그러니까 트위터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도 어쨌든 이 캠페인에 나름 기여한 바 있다는 깨알 같은 자랑을 좀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우리는 그 민주노총은 대광화공에 이제 네. 항의 서한을 보내고 수출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바레인 사례를 보면 아까 이제 대광화공에서도 우리 뭐 정부 허가 받고 네, 합법적으로 네, 수출하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허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뭐 이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캐서 허가를 못하도록 이제 막는 게 그렇죠.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change.org 뭐 이런 캠페인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네, 더 설명해 그래서 주시죠. 네. 지금 이제 터키에서도 이런 이제 change.org라고 해가지고 청원을 네, 보내는 온라인 서명 사이트인데요. 여기 이제 에서 그 앙카라에 있는 그 한국 대사관에 이제 수출을 중단하라라는 그런 탄원서를 보내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의 디스크 그 민주노총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인데 제가 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 4만 명 정도 서명을 받았는데 이제 그냥 그 서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의견을 다 이렇게 써서 한국 정부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라고 좀 들어가 봤더니 물론 터키어로 되어 있어서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또 다른 베르킨 엘반이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베르킨 엘반이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13세 소년인데 그 최루탄을 맞고 사망을 했던 그런 이제 소년이에요. 터키의 김주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더 이상 베르킨 엘반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터키 정부의 살상을 도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고 상식에 따라 움직여라.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최루탄은 인권에 반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그 주 터키 한국 대사 앞으로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change.org 여기 들어가면 서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거기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기 때문에 좀 찾으셔야 되는데요. 아하. 네. 그러면 어쨌든 뭐 우리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터키가 뭐 형제 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형제를 보여줄 것은 바로 터키 민중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고요. 하나 더 좀 우리 특히 엠네스티도 그렇고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좀 노력해야 될 것들이 캠페인도 캠페인인데 실제로 방위사업청을 압박하거나 할 이런 방법들이 근데 국회에서 할 수도 있을 테고 뭐 이런 것들 좀 고민이나 준비나 하신 것들이 있으신지? 네, 저희가 그때 바레이워치 활동가들을 초청을 한 이유가 이제 저희가 국가마다 대응을 할 수 없고 기자회견을 매번 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최루탄은 모든 국가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개정해보자라는 좀 결단을 내렸었고 그래서 그 모멘텀을 만들고자 그 활동가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총단법 법이 총단법이라는 이름인데. 총단? 네, 그게 총포, 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을 줄여서 총단법이라고 해요. 좀 법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정안을 다 만들고, 그래서 이 개정안의 요지는 이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제 뭐,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는 이런 체류탄과 같은 이제 그 시위 진압 장비를 이제 수출하지 말자라는 요지의 법이었는데 이게 국회랑 좀 잘 해오다가 이제 작년에 여러 사안이 좀 터지면서 저희가 이 법안 개정이 좀 힘을 잃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활동가들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돌파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터키 문제가 또 이렇게 좀 발생하게 된 거죠. 네. 네. 뭐 이걸 어쨌든 이게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정부 그다음에 기업의 책무 같은 것도 있는 것인데 터키 현지에서도 기자회견이
있었죠. 예, 저희가 사실 또 긴급하게 좀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었었는데 한국에서도 그 이유가 터키에서 터키 대사관 앞에서 이제 터키 시민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방위사업청이나 한국 정부가 이제 터키로 체류탄을 수출을 하지 말라는 이제 그 요구로 해서 금요일 날 어제였죠. 어제 현지 시간 11시에 좀 진행이 됐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런 내용을 먼저 받고 그러면 우리도 연대로 같이 기자회견을 해보자라고 해서 한국에서 했었던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사진들도 이미 터키 현지에 드렸고 해서 뭔가 연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좀 취했었습니다. 그래요. 국제적 연대 너무너무 중요하죠. 노동운동 차원의 국제연대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벌써 우리 이제 한참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 민주노총 사무실이 경찰에 의해서 침탈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그 한국 그 영사관에 이스탄불에 있는 영사관에 그 터키의 민주노총 그 분들이 모여서 이제 민주노총 침탈을 규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철도 민영화 파업을 지지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장면이 아마 우리 민주노총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동영상으로 화면에 이제 보여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터키의 그 민주노총 동지들이 디스크 동지들이 하신 말씀이 민주노총의 싸움은 이제 민주노총만의 싸움이 아니다. 민주노총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오늘부로 터키 디스크 깃발이 걸려 있는 모든 곳은 민주노총 사무실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연대를 이제 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는 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최루탄이 아까 뭐 인권 탄압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제 억압하는 그 억압이 수출되는 거다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루탄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 2012년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그 대양 금속이라고 이제 SK랑 합작을 해서 대양 SK라는 회사가 이제 유럽에 그 진출을 할 발판으로 터키에 진출을 했는데 여기에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으로 치면 우리 금속노조에 해당하는 그 단결 금속노조에 가입을 했는데 그랬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리고 이 노조가 다수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소송을 하고 등등등 해서 이제 그 노조 인정을 받았고 노조 인정을 받자마자 단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동안 교섭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이제 노조 활동을 인정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또 계속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죠. 그 이제 파업 소식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이제 파업을 하면서 동시에 뭐 단식 농성도 하고 뭐 등등등 했는데 어느 날 그 터키 뉴스에 이런 이제 그 한국에서 파업 파괴자가 수입되다. 라는 그런 이제 그 타이틀로 그 뉴스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터키에서도 불법인데 파업 중에 대체 인력을 투입을 했어요. 그 대체 인력을 또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 파업 파괴자를 수출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이 최루탄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수출하는 것이 이런 이제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 그 다음에 뭐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터키로 건너가는 게 이런 것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연대가 이제 터키의 이제 그 노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연대가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체류탄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마치 탄압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98년 체류탄, 그러니까 이 뭐 예컨대 사과탄, 지랄탄, 또 총류탄 이런 것들은 중단됐지만
캡사이신, 물대포에 섞어 쓰는 것, 그다음에 이제 개인 뿌리는 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쌍용 자동차, 그렇죠. 옥세퍼 헬기에서 그 체류액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노조파게 울컥하네 갑자기.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최한희 활동가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뭐 마지막이라니까 굉장히 좀 어떤 말로 마무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왜냐면 이제 인체에도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어떤 보고 자료도 나왔었고, 그런 것들이 전혀 검증이 잘 되지 않은 채 다른 국가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체류탄을 저희가 뭐 너무나 자랑스럽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좀 시급하게 재정비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도 들고, 또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정말 끈질기게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또 이렇게 국제적인 연대도 하고 있으니까 좀 긴장하시라라는 이제 마지막 발언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진짜 관심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이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이 체류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 최한희님, 그리고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